자, 그러면 일단 우리 오늘 수업을 할 때 고1 때 배운 내용을 한번 가볍게 정리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근데 이게 사실 확통은 얘들아, 이게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수능 볼 때 확통은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실제로 확통은 다 맞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지, 그치? 보통은 내가 미적은 하나를 틀리라고 하거든? 근데 얘는 좀 달라, 얘들아.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확통을 잘할 수 있는데 이게 확통의 단점이 뭐냐면 확통은 뒤로 갈수록 쉬워져,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솔직히 통계가 가장 쉽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그래도 이게 다른 단원에 비해서 통계는 그래도 외우면 풀려, 공식. 그러니까 이게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아. 단 그 식이 생소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익숙해지면은 금방 풀리니까. 근데 뭐가 제일 잘 안 돼? 경우의 수 쪽이 제일 안 돼. 왜냐면 이 경우의 수라는 게 우리 고1 때도 경우의 수 해봤지? 근데 뭐 고2로 바로 올라갔냐? 아유, 해봤어. 고1 때도 해봤잖아. 그럼 고1 때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 순열조합이라는 걸 배우거든. 그 순열조합의 식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야. 그럼 이번에 우리가 배우는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야.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경우의 수는 얘들아 딱 얘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가장 잘못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너무 유형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경우의 수는 절대 유형에 치우치면 안 돼. 물론 기본적인 유형은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두 사람이 이웃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배웠지? 뭐 너네 지금 예비 고1이야? 아니잖아. 경우에서 두 사람이 이웃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영호야? 다음 시간에 수화 갖고 와. 두 사람이 이웃한다 그러면은 그 이웃하는 애를 하나로 보라 그랬잖아. 왜냐면 경우의 수에서 이웃이라는 거는 옆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걔네가 뭉뚱그려 가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뭐 A, B, C, D 네 사람이 있는데 A, B가 이웃한다. 그럼 그 A, B를 하나로 봐서 몇 명으로 보란 얘기야. 총 3명.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더라. 하지만 이걸 너무 지나치게 막 유형화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에서 나중에 엄청 독이 돼. 그럼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잘 들어. 일단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은 애들끼리 있는 순열은 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얘네를 우리가 원형으로 배열할 때는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류의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이 잘 들어가. 순열이랑 경우의 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경우의 수라는 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지? 자, 가짓수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뭐 간단한 게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의 주사위를 던져서 뭐 홀수가 나오는 경우. 그럼 내가 주사위 하나 던지면 주사위가 뭐야? 또 걔는 뭐 주사위 그럼 뭐 병원에서 놔줘요 뭐 이런 그 주사기.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잘못 선택했나? 그럼 주사위는 뭐야? 6면체 던지면 1부터 6까지 나오는 거. 그럼 나오는 홀수가 누구 있어? 1, 3, 5니까 다음 몇 가지야? 이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경우에서는 가짓수 따지는 건데 이 가짓수를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총 몇 가지일 것 같아? 여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 경우의 수에서 묻는 문제 유형 총 3가지야.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단순 구배호식에 대한 문제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일단 경우의 수는 처음에 내가 가짓수를 셀 때 배우는 게 뭐야? 얘네를 더할 거냐 곱할 거냐 먼저 배우거든. 그래서 우리가 더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경우를 뭐라 불러? 합의법칙이라고 부르고 곱해서 경우의 수를 할 때 얘를 뭐라 불러? 우리는 곱해법칙이라고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 거지? 소영아? 경우의 수에서? 공식이 많을 때 곱하고 어. 공식이 많지 않을 때 더해요. 자,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 and B AND로 연결되면 곱하는 거고 A와 B, O로 연결되면 얘는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그리고면은 A and B면은 A와 B니까 A가 일어난 경우에 서 B가 일어나는 경우에 곱하는 거지. 근데 A 또는 B일 때 우리가 더하는 거야. 근데 난 이걸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경우에 서 우리가 곱하는 경우는 기억해. 과정끼리 곱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끼리 곱한다고? 과정끼리니까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 속하면 얘네들끼리 곱하는 거고 완성끼리는 더하는 거야. 다시 뭐끼리 더한다고? 완성끼리 더한다. 그래서 이게 더하는 경우랑 곱하는 경우를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 경우의 수에서 저 곱하는 경우와 더하는 경우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경로 문제라는 게 있어. 그래서 경로 문제라고 들어봤어? 뭐 이런 거. 자, 이런 지점에 여기부터 설명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 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어. 뭐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죠? 그리고 여기에 D가 있어 얘들아. 그런데 A에서 B로 가는 길의 가짓수가 3개야. B에서 D로 가는 길의 가짓수를 2개라고 하자.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길의 가짓수가 2개고 C에서 D로 가는 길의 가짓수가
뭐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칠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경로 문제라고 하거든. 그럼 문제에서 야 그럼 A에서 D로 갈 수 있는 경로수는 몇 가지야?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출발점이 A고 도착점이 D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맞아? 원래 이 수업을 한 번만 하려고 했었어 얘들아. 큰일 날 뻔했네 아주 그냥. 한 번만 하려고 하다가 송민 선생님이 나 찾아와가지고 아무래도 두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막 짜증 졸라 내면서 막 그러면 두 번 하게 된 거거든. 그래서 원래 오늘 목표는 경우의 수를 끝내는 거였어. 근데 내 생각에는 순열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 잘 봐. 그럼 A에서 D로 가는 경로수를 따지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일단 지점을 선택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A에서 D로 가려면 일단 뭐야? B를 거치거나 C를 거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A에서 B를 거쳐 D로 가는 경우가 있고 맞네 얘들아? 두 번째는 A에서 C를 거쳐 D로 가는 경우수가 있어. 맞아? 그럼 우리는 A에서 B로 가는 길의 가지수가 몇 가지야? 물론 이거는 졸라가 잡생각 셀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안 하려고 지금 우리가 경우의 수 배우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길의 가지수가 3개고 B에서 D로 가는 길의 가지수가 2개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얘네 이 3과 2는 A에서 D로 가는 뭐에 속하는 거야? 과정에 속하는 거지? 그럼 이런 애들끼리 뭐 한다고? 곱한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덜 헷갈려.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 나오고. 그럼 A에서 C로 가는 길의 가지수 몇 개? 2개. C에서 D로 가는 길의 가지수 몇 개? 2개. 그럼 이것도 역시 A에서 D로 가는 뭐야? 과정이지? 그래서 과정끼리는 곱해서 얘는 몇 개야? 4개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는 6이 의미하는 게 뭐야? A에서 이미 D로 갔지? 그럼 여기는 4가 의미하는 것도 A에서 이미 D로 갔지? 그럼 이런 애들을 뭐로 보자? 완성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해서? 더해서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는 10가지다 해서 일단 우리가 경우의 수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뭐 어떤 식들을 배우기 이전에 너네가 제일 먼저 이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경우의 수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완성과 과정에 대한 내용이 좀 헷갈린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곱하는 경우는 언제 곱한다고? A and B라 문맥상의 특징으로는 이런 경우 그리고 더하는 경우는 언제 더한다고? A 또는 이런 경우에 더하는 거다 해서 같이 연결시켜 놓고 그럼 내가 지금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우리 이 시간 이야기하는 자 봐봐 수능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문제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 그 문제 유형이 총 3가지야.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단순 곱해 고치기라는 게 봐봐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는 걸로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 내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줘. 뭘 정해준다고? 기준을 정해줘. 그럼 얘네는 그 문제를 읽고서 기준을 잡아. 그리고 우리가 이 기준에 따라서 얘를 뭐 하냐면 각각의 내용으로 분류를 시켜. 그리고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한다? 다 따진 다음에 마지막 얘를 뭐야? 더해서 마무리 짓는 이런 패턴의 문제가 있어. 그럼 쉽게 얘기하면 단순 고역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어때? 조금 쉬운 문제라면 여기 기준을 정해주는 문제는 어때?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필러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요게 어려운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누는 이 분류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야 경우의 수는 잘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제 유형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때 우리가 이런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계산할 때 쓰는 식이 뭐야? 니네가 알아야 되는 뭐 순열이나 조합이나 뭐 우리 책에 보면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적 이런 내용들이 요때 쓰이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경우의 수는 수능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총 몇 개? 3가지인데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곱할 거냐 아니면 더할 거냐 이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 있는 얘네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걸로 문제의 기준점을 보통 분류를 시켜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직접 나누는 뭐가 있어? 수용도라는 게 있는데 최근 수능 문제는 얘들아 이 수용도에 대한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다시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배제시키더라도 일단 얘랑 얘는 확실히 알아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거야. 뭐 내가 지금 뭐 중복 순열을 배우든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우든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이 기준으로 문제를 나눈다는 걸 잘 체크해 놓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너네가 고1 때 배웠던 내용이 뭐야?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편하게 문제 풀기 위해서 배우는 스킬들이 있지. 그래서 처음에 뭘 배워? 순열이라는 걸 배우고 이 정도만 설명을 할게. 그 다음 두 번째 뭘 배우냐면 조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순열은 뭐고 조합은 뭐야? 순열은 말 그대로 이 말뜻이 이거야. 순서와 나열. 뭐라고? 순서와 나열의 약자야. 그러니까 니네가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순열을 쓰지? 순서대로 나열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순열의 기본 원칙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기호로는 내가 MPR이랑 기호를 쓰고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가 외워놓는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너네가 진짜 경우의 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이 MPR을 쓰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아. 보통은 뭘로 푼다?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A, B, C, D 5명이 있는데 들어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 이런 문제가 나왔다 쳐. 그럼 보통 우리가 이 A, B, C, D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럼 어떻게 구하지? 이것도 모르는 거야 지금? 이거 곤란한데? 이거 어떻게 구해? 펜 들어 얘들아.
어디부터 우리가 암산했다고 저렇게 다들 눈만 껌뻑이고 있어. 그럼 이 중에 3명을 뽑아서 1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구해? 어? 답만 얘기해. 답이 몇이야? 5. 아까 5 뭐라 그랬어? 5 C3? 5 C3은 여기야. 여기 내가 아까 NPR이라고 그랬잖아. NPR. 5P3. 답이 뭐야 그래서? 몰라? 5P3이라는 것까지만 아는 거야? 자, 몇 가지야 답이? 60? 아, 또 그렇게 찍듯이 얘기하면 어떡해. 몇 가지야 소영아?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몇 가지지? 60. 자, 질문을 바꿔볼게. 나 NPR이 뭔지 모른다. 손들어. 다음에서 왜 이렇게 뜸들여? 그럼 NCR이 뭔지 모른다. 손들어. 그럼 NCR, NPR 정도 다 알고 있는 거야? 따로 영상으로 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야. 그럼 순열이라는 거는 순서와 나열이라서 잘 들어. 우리가 NPR이라는 기호를 쓰고 요거에 대한 계산은 n부터 몇 개? 하나씩 해서 곱하는 거잖아. 요건 좀 빨리 치고 넘어갈게 얘들아. 이렇게 곱해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곱하는 값이 n-r 플러스 1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 개수가 몇 개? 알게 2다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순열은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순열이 이렇게 나온 이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경우의 수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이 내용을 이렇게 계산하느냐 알고 있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말로 나왔을 때 그걸 너네가 해석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순열이라는 거는 아까도 이따가 얘기했지만 이 시간 별로 안 중요해요. 제가. 왜냐면 경우의 수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디서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랬지 방금? 이 분류를 시키는 거에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분류의 기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 쪼개지는 게 디테일해질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이 식을 쓰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거든. 그러니까 너네들 여기는 순열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순열의 원리라는 게 결국 뭐야? 고배 법칙인 거야. 다시 무슨 법칙?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거지. 내가 지금 경우에서 문제를 풀면서 고배 법칙을 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순서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말이 서로 다른 n개 중 그럼 1, 2, 3에서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데 내가 r개를 빼서 일렬로 나열할 때 이 식을 쓰는 거거든. 그럼 내가 여기 n개가 있으면 r개를 빼서 일렬로 나열하려면 여기에 몇 개의 칸을 만들어줘야 돼? r개의 칸을 만들어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얘부터 얘까지니까 n가지가 되고 그럼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몇 개 남았어? n-1개지? 그럼 얘는 n-1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게 n-2가 되는 거야. 언더스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칸이 몇 칸이 있어? r개의 칸이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이 마지막 거를 추론하려면 처음에 0 빠졌지? 1 빠지고 2 빠졌어. 칸수보다 빠진 수가 어때? 이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잖아. 얘는 n-0, n-1, n-2잖아. 그러니까 칸수보다 빠진 수가 어떠냐고. 하나 적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얘가 n에서 r-를 뺀 거지. 그럼 n에서 우리가 r-를 빼면 어떻게 돼?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20보다 기억해? 이 식이 나오게 된 이 원리가 경우에서 문제 풀 때는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내 말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이 NPR이라는 놈을 우리가 공부할 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 솔직히 많이 쓰질 않아. 근데 뭐는 중요하냐면 NPR이 있다면 NPN이라는 게 있어. 그럼 NPR이 의미하는 게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빼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라면 NPN은 뭘까? NPN. 쫄지 말고 얘기해봐. NPR의 말뜻이 뭐 N-permutational 이렇게 읽잖아. 그럼 이 말뜻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빼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라면 NPN은 무슨 뜻이냐고. 월금반으로 바꿀래? 빨리 말해봐. n개를 다 뽑아요. 그래, n개를 다 뽑는 게 아니고 n개를 다 나열하는 거지. 어? 그럼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 n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n개를 전체 배열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때 여기는 이 방식대로 가면 n부터 몇 개를 곱해야 돼? 이런 식으로 쭉 곱해 나갈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n에서 n 빼서 1을 더하는 거니까 얘는 어디서 끝나? 여기까지 곱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 수학에서 이런 애들을 뭐라 불러? n 팩토리라고 써주고 이게 말의 의미가 n 팩토리라고 읽고 무슨 뜻이야? n부터 1까지 곱시다 이런 의미라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NPR이라는 이 식은 그러니까 식은 알고 있어야 돼. 하지만 많이 쓸 게 아니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는 n 팩토리얼은 어떤 의미냐면 전체 나열의 의미가 있으면서 이 n 팩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n 팩을 쓰는 건 언제냐면 또 괜히 뭐 n 느낌표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그럼 n팩은 이런 거지. 5명을 일렬로 배열해야 돼. 그럼 전체 배열이지? 그러니까 뭐가 돼? 5팩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5팩토리얼은 어떻게 돼? 5부터 어디까지? 1까지 곱시니까 우리는 이걸 곱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걸 쪼르륵 다 곱해주면은 얼마가 돼? 120이 나와서 보통 팩토리얼의 기본 계산은 얘들아 5팩토리얼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5팩토리얼의 120이다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팩토리얼은 중요한데 재밌는 건 지금부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순열의 식은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간혹가다 식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때 있어. 그래서 얘는 외워는 놓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에 대한 식은 총 몇 가지라고 배웠지? 2가지야. 그래서 그 중 첫 번째가 얘부터 얘까지 곱하려고 이거 보통 경우의 수를 셀 때 이 식을 써. 근데 우리가 여기는 NPR은 뭐로도 표현할 수 있지? 팩토리얼로도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NPR이 의미하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곱해서 얘들아 어디까지 가는 거였어? n 마이너스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럼 이 다음 수 누굴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빼나가는 패턴으로 간다면 이 다음 수는 누구야? n 마이너스 r이지? 그 다음 수는 n 마이너스 r 빼기 1.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저기까지 n 팩토리얼이야. 근데 내가 여기는 이걸로 n 팩토리얼 만들면 이만큼 곱했지? 근데 똑같은 수를 만들려면 이만큼 다시 뭐 해줘야 돼? 나눠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돼? 그러면 여기는 얘가 얘기한 게 뭐지? 1부터 n까지 곱시니까 n팩이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1부터 n-1까지 곱한 거니까 얘는 n-r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순열은 봐. 얘네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식이 2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가 n부터 몇 개의 수를 이렇게 기억해. r개의 수를 곱하는 식이 하나 있고 보통 언제 쓴다? 경우의 수를 셀 때 우리가 이 식을 쓰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는 얘를 팩토리얼로 표현하게 되면 n 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눈 거야? n-r표로 나눈 거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보통 언제 쓰냐면 우리가 간혹가다 이제 문제 풀 때 경우의 수의 개념도 배울 거고 문제도 풀 거 아니야. 그럼 그 개념을 증명할 때 우리는 가끔가다 이 식을 써.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는 이 식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문제에서 봐봐. 5P3이라고 나왔어 얘들아. 근데 내가 가지수를 세고 싶어. 그럼 5P3은 543이지? 맞아?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얘를 내가 5팩을 어떻게 해? 5 빼기 3이 얼마야? 2팩으로 나눈 걸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야기하는 순열은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의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언제 쓰는 거야? 서로 다른 그러니까 n개 중에 r개를 뽑아 1년을 나열할 때 쓰는 식이고 중요한 건 이 자체의 식은 그냥 가볍게 외워놓기만 하면 돼. 몇 개를? 2개를. 하지만 얘는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야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뽑아서 1년을 배열해봐. 그럼 니네 머릿속에서 5P3 이러면은 경우의 수의 한계가 보여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푼다? 5명이 있는데 내가 3명을 배열할 거니까 칸에 몇 칸 만들어? 3칸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 5개. 여기는 4개, 여기는 3개. 수익을 곱해서 잡으면 몇이다? 60. 이렇게 계산하라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순열은 있잖아. 저 순열이라는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순열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 순열이 중요한 이유는 얘네가 배우는 모든 경우의 수의 계산의 기준점이 얘가 돼. 그래서 우리가 순열이라는 걸 이렇게 배우잖아 얘들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조합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그러니까 순서와 나열이니까 뽑아서 나열할 때 순열을 쓰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두 번째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조합은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을 때 얘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조합은 뽑을 때 쓰는 경우의 수고 순열은 뽑아서 배열할 때 쓰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결정적인 둘의 차이는 뭘까? 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거고 얘는 순서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 푸는데 자 주머니가 있어. 근데 이 안에 A, B, C, D, E, F A, B, C, 8 A, B, C, D, E 이게 5개 공이 있다고 치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야 순열로 이 중에 3개를 빼 그러면 이게 A, B, C 나오는 경우랑 A, C, B 나오는 경우는 다른 경우로 봐야 돼. 언더스탠? 하지만 우리가 이게 그냥 뽑기만 할 거라면 A, B, C가 나오든 A, C, B가 나오든 어때?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럼 우리가 뽑기만 할 때 이걸 쓰는 거고 순서까지 고를 때 쟤를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정의 일렬로 배열할 때 걔를 쓰는 거고 이 시간 얘기하는 조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호로 어떻게 써? n, c, r이라고 이거 원래 컨비네이션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또 언제부터 영어 잘했다고 컨비네이션이야. 그냥 ncr이라고 읽을 거고 mpr이라고 읽을 거야. 알겠지? 근데 재밌는 게 내가 아까 순열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순서와 나열의 경우의 수를 셀 때도 이게 중요하지만 순열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였지? 모든 계산식의 기준점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조합도 이런 거야. 조합은 배운 적이 없어. 순열은 지금 배웠지. 그래서 내가 조합의 경우의 수를 따질 때 누구를 이용한다? 순열을 이용하게 되는 거야.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왜냐면 순열의 정의가 뭐였지? MPR?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 맞지 얘들아? 근데 너네가 지금 위트가 얘기한 그 말을 두 문장으로 쪼개면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는다? 그리고 R개를 나열한다. 이게 지금 MPR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는 게 뭐였어? NC R이고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뭘까? R팩이니까 이 둘을 곱한 게 얘랑 똑같은 거야 사실.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건 계산할 수 있는데 얘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요놈을 계산하기 위해서 R팩을 보내면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CR은 NPR을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계산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understand? 근데 여기는 이 식이 몇 개야? NPR의 식이 몇 개였어? 두 개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되는 NCR의 식이 몇 개야? 두 개가 되는 거지. 용도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그럼 NCR은 R개를 뽑기만 할 때 쓰는 도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순열은 고명호추로 모든 문제가 커버가 돼. 하지만 조합은 반드시 이 식을 써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식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경우의 수 식이 있잖아. n-1에서 어디까지? 요거 쓰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얘를 누구로? 이게 지금 현재 조합의 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이거 순열의 식을 R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는 이 식에 누굴 쓸 수 있어? n팩을 n-r팩으로 이것도 되지? 그럼 얘는 R팩분의 n-r팩분의 n팩이니까 그 식을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 어떻게 돼? n-r팩 곱하기 R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경우 그냥 가지수를 셀 때는 이 식을 쓰는 거지만 증명을 할 때는 이 식을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식을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야. 야, 우리한테 지금 주머니에 5개 공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 3개를 뽑아봐. 그럼 얘는 이걸 일단 뭐 자연스럽게 5C3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5C3은 어떻게 계산해? 5, 4, 3을 understand? 얼마로? 3 팩 1, 3, 2, 1로 나누면 된다. 그럼 약분하고 지우니까 얘는 얼마야? 이렇게 계산해서 보통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기만 할 때는 누굴 써? 조합의 식을 쓰는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럼 조합은 여기는 우리가 이제 조합의 이 계산을 뭐 하기 위해서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너네가 여기는 이 메인식 말고 있잖아.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식을 몇 개 좀 알고 있으면 편해.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이거야. 몰라도 돼. 하지만 알고 있으면 어떡하고? 문제 풀기가 편해. 그러니까 알라는 거야, 모르라는 얘기야. 이제 알라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조합은 잘 봐. NCR의 경우의 수는 이게 N개 중 R개를 뽑으라는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현재 주머니 안에 공이 몇 개가 있어? N개가 있어. 근데 우리가 NCR이라고 쓰면 저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지. 그럼 내가 R개를 빼면 들어봐. 남아있는 게 몇 개야? n-r개 남아있지? 근데 우리는 생각해봐. R개를 뽑는 것과 남아있는 거는 1대1 대응 아닌가? 설명이 너무 어렵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머니에 참 힘들다 씨발 나 진짜 너네 정말 잘하는 애들인 줄 알았어. 근데 좀 처음부터 너무 사람을 실망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무슨 뭐 오늘 뭐 이때 쇼 보러 온 거야? 자 봐봐. 그럼 내가 이 중에서 3개를 뽑으래. 그래서 1, 2, 3이 나왔어. 그럼 1, 2, 3이 나오면 얼마가 남아? 4, 5가 남지. 근데 1, 2, 4가 나왔어. 그럼 얼마가 남아? 3, 5가 남지. 내 말은 뭐냐면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2개를 남겨놓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 그럼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어떨까? 같이.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 조합은 첫 번째 NCR과 NC-R의 값이보다 언제나 똑같아. 이런 걸 기억해놓으면 편하다고 얘들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가 알려주는 이 식은 반드시 외워야 돼? 원래 그거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못 바꿔도 계산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는 얘를 알고 있으면 계산이 어때? 훨씬 더 원활해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뭐 아주 극단적으로 문제에서 이런 거야. 주머니 안에 100개의 공이 있는데 98개를 빼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얘는 100시 얼마야? 98이야.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여기는 이런 식들은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 이걸 내가 적용하는 타이밍이야.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럼 내가 이거 계산하려면 아주 개쎄 빠지지 않겠어? 왜냐면 100부터 몇 개를 써야 되지? 98개를 쓰고 98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물론 많이 지워지겠지. 하지만 쓰는 게 이미 몇 개야? 196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불편해져. 근데 우리가 배운 경우의 수는 NCR과 NC-N-를 힘들어하지 마. 여기다 얘 뺀 값이야. 그거랑 똑같은 놈이야. 그러면 우리는 100C 98은 뭐지? 100C 여기서 얘 빼면 얼마야? 2랑 똑같다고. 그럼 100C는 100부터 몇 개? 2개를 이거 아니야? 그럼 이게 훨씬 더 계산하기 어때?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너네가 여기는 이 식을 적용시킬 때는 잘 들어.
이거 언제 적용시키는 거냐면 보통 여기는 R 값이 N 값의 절반보다 크면 근데 이것도 식으로 쓰면 되게 어려워 보여. N 값의 절반보다 R 값이 더 크면 보통은 얘를 이걸로 바꾸는 거야. 근데 이걸 나는 개인적으로 너네가 이걸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별로 좋아 안 좋아?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외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적당히 R 값이 크면 바꾸는 게 편해. 중요한 거는 바꿔서 이 값보다 이 값이 어떻게 되면 더 작아지면 바꾸는 게 무조건 계산이 편해.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5C3이라는 게 있어. 근데 5 빼기 3은 얼마야? 1이니까 바꾸면 5C2가 돼. 물론 N 값이 크지 않으니까 뭐 큰 차이는 없겠지.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 계산이 편하다는 거야. 왜? 얘는 어쨌든 우리가 3개를 언더스탠? 3개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얘는 어쨌든 2개를 내가 2개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3 지워주고 2 지워주니까 10 나오고 2 지우면 10 나오니까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요 식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적용 타이밍이야. 그래서 여기는 I 값이 뺀 값보다 더 크면 바꿔서 계산하는 게 편하다. 이 정도 내용을 잘 체크해 놓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너희들이 알아놔야 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n개 중에 n개를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자 주머니 안에 n개 공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n개를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 한 가지. 한 가지 몽창 다 뽑을 거니까 언더스탠? 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게 여기서 F면 얼마야? 0이지? 그럼 얘는 NC 0의 경우의 수가 어때? 똑같아 1로 써. 그러니까 여기가 0이거나 두 개 값이 똑같으면 이건 계산해 볼 것도 없이 얼마야? 1이다 체크해놓으면 좋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n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 몇 개겠어? n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 이거 뭐 그냥 직관으로 생각해봐. 1부터 n까지의 공이 있는데 내가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7에서 n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n가지.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 이렇게 되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외워놓고 있으면 계산하기 어때? 훨씬 더 편해. 그래서 우변이 기억해. 둘이 똑같구나. 여기가 0이면 얘는 무조건 1이고. 그러니까 로그 계산처럼 생각하면 돼. 여기는 얘가 1이거나 둘이 몇 개 차이 나면 한 개 차이 나면 그냥 n으로 치면 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5C4 이랬어 얘들아. 그럼 이 숫자 몇 개 차이 나? 하나 차이 나지? 그럼 경우수 몇 가지? 이러면 된다고. 1은 둘이 똑같을 때 5C5 그럼 어딜 와? 쏘리? 자 5C5 아유 이 새끼들 정말 애들 이렇게 센스가 없어. 뭐야? 심히 내가 앞에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 지금. 자 5C5 n이 똑같지? 얼마야? 이게 1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 헷갈리면 5C4를 바꾸면 이거잖아 얘들아. 좀 더 편해. 5C5를 바꾸면 이거잖아. 그래서 이건 헷갈리지 않게끔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한 종합은 요 내용들을 너네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편해.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내용은 먼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알겠어? 그래서 요걸로 조금 내용이 부족한 사람들은 유튜브 들어가면 수하의 내용이 있을 거야. 선생님들이 수업해놓은. 거기 보면은 지금 고1 때 경우의 수 문제를 내용들을 잘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거기서 문제풀이까지 다 들을 필요는 없어. 개념만 빠리빠리 한번 들어버리면 돼. 알겠지? 다음 시간에 올 땐 그걸 공부해 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 치면 되고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강의 참고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나 찍어놔.